그동안 결정적 하루라는 코너에서 수많은 전투를 다뤘었는데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은 인물들을 꼽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정적 하루가 아닌 결정적 인물이겠죠? 이번 시간 결정적 인물은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장군, 또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터키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먼저 페르디낭 포슈 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전투들을 다루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10번은 나왔을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죠. 프랑스군 총사령관이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우리가 전쟁사에서 인물을 탐구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네, 이 사람 궁금해, 이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질문에서 한층 더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 인물이 당대 전투 전쟁을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남겨진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슈라는 사람이 프랑스군의 무모한 공격, 프랑스군의 대량 피해,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결정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공격입니다. 그냥 요새 닭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닭공을 계속 요구를 해요. 제가 포슈 장군의 유명한 어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나의 좌우는 포위되었고 뒤에는 물러설 곳이 없네. 아유 좋아, 그럼 공격. 이 말을 진짜 했단 말이죠. 공격 제일주의, 공격 우선주의로 무장된 이 군인이 프랑스군의 총사령관, 유럽군 전체의 사령관이 됐을 정도면 프랑스군, 더 나아가서는 유럽 국가, 그들 모두가 공격 제일주의, 공격 우선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포슈 장군이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보블 전쟁이죠. 이때 10대 소년연대 참전했단 말이에요. 이 보블 전쟁의 특징은 초스피드로 공격적으로 끝난 거예요. 양측의 백성, 그때는 백성이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막 국가, 애국심, 이런 새롭게 발명된 개념, 사상으로 무장된 상태라고요. 10대의 어린 포슈가 직접 체험한 전투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적개심으로 무장된 백성들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을 향해 돌진하는 것, 전선으로 돌진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고 고지를 차지하고 승리의 음악을 연주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 실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가면은 그때는 그래도 제법 근대화된 전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포슈는 그 19세기 보블 전쟁 때 했던 것처럼 군악대를 불러서 전투하고 있는데 연주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포슈에게 이상적인 전투, 이상적인 승리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각인시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슈 장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까 하면서 본다고요. 이를테면 1차 세계대전 때 사령관 역할을 한 조프르 장군, 패팅 장군, 이런 사람들은 어땠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동소이예요. 작은 차이는 있지만 포슈가 패팅 같고 패팅이 조프르 같고 그렇단 말이죠. 하는 말, 결정, 행동들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의 공격 제일주의, 이 공격 정신은 당대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하나의 제도적인 환경이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격 제일주의 같은 이런 집단적인 광기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 이제부터 실증적인 검증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봐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기록을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야전교범 이런 게 있진 않았지만 그때도 매뉴얼, 훈련교범, 행정명령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파에 관한 지침 제 5779번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은 전쟁이 발발하고 특별한 전투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단편 명령이 돼서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이 지침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공격 전 포병 화력을 집중하여 피해를 극대화하고 나면 적의 방어 대열이 흐트러질 것이고 방어 대열이 흐트러진 적의 중앙을 보병이 돌파하여 목표를 확보한다. 이게 지침이에요. 이대로 해야 돼. 오늘날 우리 작전 계획 같은 거 보면 이만하잖아요. 근데 딱 이 지침 하나야. 포병 화력을 쐈어. 그런데 적의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비 계획이란 게 없는 거예요. 적의 중앙을 돌파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아도 돌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갑자기 이거 뜬금없는데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프랑스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격적이었을까요? 19세기 말을 좀 보면 그때 프랑스는
영국이랑 프로이센한테 번번이 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방어를 해갖고 좀 당하지 말자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제1계획이에요. 프랑스군의 제1계획. 이게 철저하게 방어 계획입니다. 그걸 보완해서 다음에 나온 게 2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붙어서 나가는 거죠. 이게 1800년대 말 제8계획부터는 슬슬 공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어 계획인데 공세적으로 점점 바꿔 나가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막 그런 거 막 얘기가 도니까. 그리고 사실은 1800년대 말부터 주변 안보 상황하고 위협도 조금씩 느슨해지고 프랑스가 전쟁에서 공세를 해볼 만큼 군사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세적으로 바꿔요. 당시에 엘리트 장교들을 육성하던 프랑스 육군대학의 교장이 포슈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옛날부터 10대 때부터 전장에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공격정신 뿜뿜한 사람이에요. 이걸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 사람이 강조를 해서 프랑스군 장교들 전체가 공격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죠. 포슈 장군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1931년에 발간된 700페이지짜리 회고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서문에 나와요. 전쟁의 위대한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슈 장군이 딱 한마디예요. 군사교리를 잘 가르치면 됩니다. 분쟁 초기 단계의 대재앙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군사교리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 결국은 승리한다. 수많은 장병, 그러니까 더 이상 본토에서 보낼 수 있는 정년기의 남성이 없을 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계속된 거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결국 연합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슈 장군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냐. 포슈 장군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군사교리 하는데 이게 닥트린이잖아요. 군사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본질에 대한 것, 전투의 양상에 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놓은 것이 군사교리고 닥트린이고 오늘날의 야전교범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카톨릭의 교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천국의 본질, 올바른 종교적인 삶을 제시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적어놓은 가톨릭의 닥트린으로부터 밀리터리 닥트린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슈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 군사 교리는 신앙인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1800년대 사람들이잖아요. 자그마치. 아직까지는 신본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왕은 신이 내린 것이고 전쟁은 신의 명령을 지상에 구현하는 권선징악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과 다르다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전쟁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전쟁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인 겁니다. 군사교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 공격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공격하는 것,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던 간에 계속해서 장병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것, 신앙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에서 장군들은 거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군들이 직접 말을 타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군은 여전히 자신들이 십자군, 그러니까 신의 사도라고 믿은 겁니다. 어쨌든 뭐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주축국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잘못된 전투 방식이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평민 출신의 반골 장교, 전쟁사와 군사교리로 철저히 무장된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 아타티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죠.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용사다, 전사다 진짜.